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혜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 밑 이런 분 계신가요? 화장을 해도 인상이 칙칙해 보인다거나 주변에서 어제 무리했냐? 피곤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뭐 이런 말 자주 들으시는 분들 모두 주목해 주세요. 간단한 수술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술은 바로 눈 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개그맨 박명수 님이 이 수술을 언급하시면서 많은 분들께 알려줬다고 생각해요.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란 말 그대로 눈 밑의 지방을 일부는 덜어내고 일부는 재배치해서 굴곡이 없는 눈 밑으로 개선시켜주는 수술인데요. 눈 밑에 그늘지는 부분이 없이 매끈해 보이면 확실히 어려 보이고 피곤한 느낌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인상 개선 효과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인 수술입니다. 보통 눈 밑 지방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튀어나온 경우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앞볼 쪽이 꺼짐이 있고 눈 밑 지방이 상대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20살이 된 어린 친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20대, 30대 그리고 하안검 수술을 하기엔 아직 이른 40대 분들까지 상담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는 수술적 부담이 적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피부 절개를 진행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수술 시간도 30분가량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실밥 제거도 필요가 없고 보통 환자분들 경과를 보면 멍 붓기도 일주일 정도면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인지 명절 연휴 동안 회복 기간을 잡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실제로 설날 추석 시즌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많이 해왔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눈지방을 빼면 애교살도 같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등등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까 합니다. 이건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단순히 눈밑이 붉어져 다크서클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 눈밑 붉어짐을 해결해주면 붉어진 부분 아래의 그림자진 어두운 부분이 사라지면서 다크서클이 교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의 색소나 혈관성으로 다크서클이 있는 경우 피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으로는 다크서클을 완전히 교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앞볼의 꺼짐 때문에 눈밑이 어두워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방 이식과 같이 볼륨이 추가돼야 되는 점도 있어서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는 완전한 교정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경우 눈 안쪽의 점막을 통해서 깊은 부위에 위치하는 안화지방과 경막 구조를 조작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애교살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어지기보다는 반대로 눈밑이 붉어지면 애교살과 높이 차이가 줄어들어서 애교가 죽어 보이는데 눈밑 붉어짐이 해결되니까 오히려 애교살이 더 입체적으로 차오른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하안검 수술 시 부작용으로 애교살이 없어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소문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하안검 수술 시에도 애교 근육을 보존해서 애교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동안 애교 필러가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죠.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과한 시술로 인해 눈 밑에 애벌레 하나씩 가지고선 처진 필러를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오셔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술 시기와 눈밑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눈 밑의 늘어짐까지 심해진 상태라면 젊은 나이라도 하안검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필러가 피부를 팽창시키면서 피부를 늘려놓기 때문에 필러 녹이는 주사로 필러만 제거하고 피부를 교정하지 않으면 피부 잔주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만약 애교 필러를 반복적으로 맞았었고 눈밑 처짐 때문에 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의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히 필러 녹이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늦어질수록 해결 방법은 더 복잡해지죠. 하안검이 필요한 경우는 피부에 늘어짐 혹은 조직에 늘어짐이 생겨서 이것까지 교정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우선은 피부에 잔주름이 심한가가 중요하죠. 피부 잔주름을 제거하려면 남는 피부를 잘라내야 해서 하안검으로 가셔야죠. 그리고 조직 늘어진 여부는 일명 스냅백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눈 밑 조직 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래 눈꺼풀을 아래로 당겼다가 놔보세요. 금세 착 붙는 분들은 조직 탄력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반면 서서히 느리게 붙는 분들은 조직 탄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조직이 늘어지고 인대 구조가 약한 분들은 하안검 수술로 조직의 탄력을 보강하는 술기까지도 함께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꺼진 부분을 눈물고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앞볼 쪽까지 넓게 꺼져 있는 분들도 계시죠. 이 부위는 눈 밑에 인대 구조가 피부와 골격을 잡아주고 있는 부위예요. 인대 구조에 대한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볼륨을 채우려고 해도 잘 채워지지가 않죠. 보통 눈밑 지방 재배치는 과도한 지방을 제거하고 일부는 지방이 꺼진 눈물고랑으로 재배치를 해주어서 눈밑 연결 부위를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많이 시행하던 눈밑 지방을 잘라내주기만 하는 간단한 수술이나 아직도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작기로 지방을 태워서 볼륨 효과만 줄여주는 술기들은 점차 사용하지 않고 있죠. 만약 이 꺼진 부위가 넓고 앞볼까지 전체적으로 볼륨이 부족하다면 지방 이식을 통해서 충분히 보강해 줄 수 있습니다. 앞광대 부분까지 볼륨을 보강해주면 중안면 부위의 입체감도 훨씬 좋아지면서 어려 보이고 밝아 보이는 효과까지 낼 수 있겠죠. 실제 수술 시간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그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수술 준비 시간, 회복 시간도 필요하죠. 일반적으로 수술 중에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시행하는데 그런 불편감이 없으시다면 사실 국소 마취 주사 한번 따끔한 거 참으시면 수면 없이도 힘들지 않게 수술하실 수 있습니다. 난이도도 그리 높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래서 신규 원장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수술이죠. 하지만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긴 합니다. 신규 원장님들께서도 쉬운 수술이라고 생각하고 배운 대로 동일한 술기로 찍어내듯이 수술을 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불만족하거나 재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바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에요. 그래서 찍어내듯이 수술하는 게 아니라 환자분 얼굴 구조에 맞게 필요한 세부 술기들을 잘 설정하고 지방의 배치나 고정 방법, 제거 정도도 적절히 설정해야 만족도, 유지력이 올라가게 되죠. 이게 바로 경험의 힘입니다. 회복 기간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한 주 정도면 멍이 드신 분들도 크게 불편감 없이 회복이 되십니다. 메이크업으로 가려지는 정도가 되거든요. 간혹 멍 기운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수술 직후에도 그리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받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수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붓기가 앞볼 쪽으로 퍼지는데 앞볼 볼륨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붓기 덕분에 더 예쁜 느낌도 납니다.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가 다른 수술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지만 사실 어떤 수술이든 집도의 술기와 숙련도가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술 규모가 작던 크던 수술이라는 거는 항상 수루 관리를 잘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수술을 받으시던 이 점은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풀리셨나요? 케이스도 함께 보셔야 이해가 빠르겠죠. 그럼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환자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고요. 출전 사진 보시면 눈 밑으로 살짝 붉어진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 밑이 붉어져 있다 보니까 그림자진 느낌도 약간 있죠. 붉어진 부위 대비 앞볼 쪽은 약간 좀 꺼진 느낌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는 이렇게 붉어진 부위에 위치한 안아지방을 하방으로 이동시켜주고 재배치해주고 경계 부위에서 조직을 붙잡고 있는 인대 구조를 교정해서 경계진 느낌을 개선시켜주는 수술이고요. 따라서 수루 사진 보시면 눈 밑에 경계진 느낌, 붉어져 보이는 느낌이 개선되었고 눈 밑이 매끄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눈 밑에 붉어진 지방의 볼륨감이 있고요. 나이가 젊은데도 앞볼 부위도 좀 꺼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붉어진 느낌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진 부위의 인대가 분리되면서 해당 부위가 재배치한 지방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붉어지고 굴곡진 느낌이 개선되면서 눈 밑을 이렇게 매끄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붉어진 눈 밑의 경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으셨던 분으로 더욱 푸르스름해 보이고 붉어져 보이는 느낌 때문에 개선을 위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수술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셨고요. 붉어진 지방을 하방으로 이동시키고 기존에 주입됐던 필러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수루 사진 보시면 푸르스름한 느낌도 많이 개선되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케이스 모두 간단히 눈밑 지방 재배치만 시행받으셨던 분들입니다. 눈 밑에 잔주름이나 조직의 늘어짐이 없기 때문에 지방 재배치만 하여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컴플렉스가 다 다르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감히 누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붉어진 눈밑 때문에 고민이라면 눈밑 지방 재배치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죠. 너무 오래 고민하고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시절을 더 빛나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